네, 5월 1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거시경제적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관심이 갔던 포인트,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될 것이냐, 진짜 여차하면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시장이 많이 눌렸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냥 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특히 2011년도 상황과는 다르게 여차여차 지나갈 것 같은 분위기예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의회 지도자들과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다. 우리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멘트를 했고, 또 한 가지는 해외 순방 일정을 단축했어요. 원래는 G7 회의 참석한 뒤에 파푸아 뉴기니랑 호주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 두 가지를 취소했어요. 그래서 일찍 돌아와서 협상에 더 임하겠다. 그러니까 나름의 조금 적극적인 제스처를 취해 준 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지금 가장 키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장 케빈 맥카시도 굉장히 조금 이것들이 진짜 뒤에서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더 나은 과정이 진행 중이다. 주말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이 주말까지라는 시점까지 못 박으면서 어쩌면 이번 주 후반쯤 부터 다음 주 초반 이 사이에 시장이 좀 의미 있는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 그러니까 증시는 이제 주 금요일 마지막 장이 될 거고,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주말을 껴서 어쩌면 정말 좀 의미 있는 반등세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케빈 맥카시 같은 경우에는 결론을 도달할 방법을 찾고 있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 없다. 이런 멘트까지 지금 해버리니까 어제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해줬고 비트코인 역시 추가적인 반등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폴트 우려가 꽤나 직접적으로 직접 플레이어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멘트를 긍정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안도했다. 뭐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순방 일정까지 줄여가면서 단축시켜가면서 귀국을 하겠다라는 거는 그 전에 미리 판 다 깔아놓고 바이든의 귀국과 함께 그 시기에 맞물려서 짠 하고 발표를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짠의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바이든의 어떤 순방 귀국 직후에 미국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와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디폴트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뭐 미국만의 이슈인 것 같은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실 부채 경제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트리거가 됐죠.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각국이 부채로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은 돈을 더 찍어내서 부채를 통해서 경제를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그것도 미국이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는 건데, 특히 이제 미국이 또 유럽 경제 상황 안 좋은 건 이제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국이 지금 여기저기서 날리고, 특히나 지금 눈에 띄는 포인트는 가난한 나라가 빚을 져서 경제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들도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이걸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경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번에 국제금융연구소 IAF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지금 전 세계 1분기 부채가 304조 9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전분기 대비 8조 3천억 달러가 증가를 한 건데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역대 최고치. 그래서 2021년 1분기 때 306조 3천억 달러보다 낮지만 거의 뭐 근사치라고 할 수 있죠. 뭐 2조 차이밖에 안 나니까, 2조 달러 차이밖에 안 나니까 거의 근사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이 부채 경제다. 이게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껴있다라는 거예요. 그 거품의 어떤 특징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언제 어떤 부정적인 트리거가 개입이 된다라면 바로 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미 터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그걸 여러 가지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주식 증시의 폭락, 비트코인의 폭락,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자산 시장의 폭락, 추가 폭락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품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걸 우리가 1년 넘게, 1년 반, 2년 가까이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더 판때기가 이런 숫자를 놓고 바라보면 더 심각하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흥시장의 지금 총부채가 100조 7천억 달러, 100조 7천억. 이 300조 달러 중에 신흥시장의 총부채가 100조 7천억 달러. 이것도 재밌죠? 나머지는 뭐냐? 선진국들,
그래도 좀 산다는 나라들도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조 7천억의 총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해당 국가 GDP의 250% 수준이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2019년에 75조 달러에서 34%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 지금 막 죽겠다 죽겠다 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그냥 말로만 죽겠다 죽겠다 하는 게 아니고 빚을 통해서 나라 경제가 버텨가고 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근데 그 빚이 이제 달러 기반의 빚이라고 한다라면 골 때리는 상황인 거죠. 지금 연준이 계속 금리를 고강도로 올리다 보니까 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깜빡하고 IMF에서 이 구제금융 지원한 국가들까지 오늘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그거 지금 못 가져왔거든요. 그것까지 보면 더 선명해요. 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성숙 시장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선진국이라고 흔히 불렸던 나라들의 부채 증가가 더 가파르다라는 거예요.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도 지금 부채로 버티고 있다. 특히 신흥 국가 중에서도 부채가 증가하는 나라가 중국, 멕시코, 브라질, 인도, 터키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1분기 기준이거든요. 1분기. 야, 이런 상황으로 지금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단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뀌었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비정상의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다 이 모양이니까 이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떤 착시 효과가 지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지금 미국에서 디폴트 우려가 크게 완화되는 시그널들이 나와주면서 비트코인도 반등을 했어요. 뉴욕 증시도 어제 1%대 반등을 해줬고 비트코인 역시 지금 27,400달러대에서 전후에서 오르내리면서 지지 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27,600달러 부근이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해서 지지를 얼마나 잘 지지받아 줄 것인가 이게 1차적인 단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빠지면 25,000달러 리테스트, 여기서까지 빠지면 2만 달러. 그런데 지금 과정에서 잘 순조롭게 반등을 해준다라면, 지지를 확인해주고 반등을 해준다라면 3만 달러 돌파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켓 오페이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20일 지수이동 평균 27,600달러 여기서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이 부근에서 근처만 가면 곰 세력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랠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황소들이 반등을 시도하긴 할 건데 그럴 경우에 이 구간 27,600달러에서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구간을 무조건 뚫어내야지 비트코인이 3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200달러를 회복한 것은 긍정적이다. 이 좀 더 높은 저점을 만들 경우에 다시 말해서 27,600달러라는 좀 더 높은 저점 여기를 잘 돌파해줘서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29,000달러 가능성이 있다. 뭐 얼추 비슷한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맥스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데일리 차트거든요. 지금 축적 단계에서 매니플레이션이 진행이 됐는데 그 다음은 뭐야? 당연히 익스펜션이지. 갈 거야. 특히나 지금 데일리 차트를 바라보고 있으면 지지세가 확인되고 있어. 이제 투매는 거의 다 끝났고 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 이제 축적이 이만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뭐 투매 나는 거 뭐 괜찮아. 지지 확인하고 이 라인만 잘 지켜준다라면 27,300달러 위에만 있으면 갈 거야. 근데 지금 어쨌든 이 위에 있으니까 상당히 고무적인데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TA 트레이더 앨런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와 지금 역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는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헤드앤숄더 탑을 찍었기 때문에 어깨까지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달러 인덱스는 역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빠질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급등할 것이다. 지금 여기서는 포물선형
급등 랠리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월간 차트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몇 달 안에 의미 있는 반등세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시에나 샤가 뭐 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하락하고 알트코인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펼쳐져 왔는데, 과연 이번에도 비트코인이 하락하게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강세 사이클이 시작될지 지켜볼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좀 알트코인의 반등이 나와주면 좋으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살짝 빠져주면서 알트코인의 랠리가 나와주면 딱 좋겠죠. 이거 지금 캡틴 5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간 차트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항 맞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항 맞아서 도미넌스가 주간 기준으로 빠질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만 놓고 보면 알트코인들의 랠리 가능성, 비트코인이 살짝 좀 힘이 좀 빠져줄 때 알트코인들이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어떤 매도세와 관련해서 테더가 좀 의미 있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순실현 영업이익의 15%를 비트코인에 매입해서 정기적으로 매입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100% USDT 준비금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추가 준비금을 갖춰서 안정성을 높이겠다. 그런데 그 안정성의 기반을 비트코인으로 추가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27,300달러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좀 이런 분석처럼 27,300달러 위에서 잘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비트코인이 조금 더 의미 있는 랠리를 좀 펼쳐질 수 있을지 조금 더 두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 주에는 디폴트 협상 결과가 그러니까 디폴트 선언 여부,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이변이 없다라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게 될 건데, 이런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아마 안도랠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기대하기에는 3만 달러 반등의 힘으로 작용해 주면 좋겠는데, 조금 한번 이건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도 그렇고 거의 지금 뭐 시점도 찍었고 굉장히 단전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주말에 잘 타협될 것이다, 주말까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순방 일정까지 앞당긴 거 보면 상당히 조금 시장의 기대감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